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는 포기한 것 같아요. 포기했죠. 네. 이거는 포기하고 할 말도 없고 내가 좀 바보 취급 받더라도 내란 수괴나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야.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당하지 말아야지. 거기에 cho점이 맞춰진 어제 탄핵 심판 과정 중에서의 증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시간 반 동안 할 수 있어요, 이게. 근데 말이 그게 되냐고. 그렇게 되나? 실패한 쿠데타건 성공한 쿠데타건 좌우지간 내란은 내란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국회 때문에 시민들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.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안 됐어. 그러나 실제로 단전단수도 하려고 그랬고, 그리고 이제 검찰로 공수처가 넘겼기 때문에 검찰 또는 이제 내란 특검이 되기는 되겠죠, 언젠가는.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이 밝혀질 텐데, 가령 이상민이 소방청장한테 단전단수, 아니 경향이든 저 MBC든 어디든 간에 단전단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?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게 포고론에 써져 있잖아. 계엄사에서 앞으로 언론은 다 통제한다고 했잖아. 그러면 누구를 보내려고 했냐? 뭐 경향 사장 또는 MBC 사장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했니?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언론은 자각하는 거였냐? 그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? 아니면 마음속 생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?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제 김영환 장관이 그거 관련해서 또 중요한 얘기도 했어요. 그 기재부에만 문건 준 거 아니다.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줬다. 여러 군데 줬다. 총리실이랑 총리실 여러 군데 줬다는 얘기를 했고,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시사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 측 변호인인 김진환 변호사가 재판 시작할 때 한 PT가 있어요. 사실 저는 그걸로 끝났다고 봐요. 한 20분짜리 예, 그거. 예. 그러니까 김진환 변호사가 헌법과 헌법 실무 관련해서 최고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, 그래서 어쨌든 이 헌법재판에서 이제 뭐를 판단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미 증거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시작할 때 다 했고,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장에 뭐 저희 취재 기자도 매번 공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치기가 민망할 정도라는 거예요. 기자들이 이거를 다 받아쳐야 되나요? 이런 수준이에요. 지금 윤석열 측의 발언과 변론들은.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재판 뭐 우리가 우스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, 근데 저는 좀 비극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. 어제 한동안 이제 영상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그 워딩으로만 보다가 영상 실제 나온 걸 보니까 윤석열, 김용현의 태도도 그렇고,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계엄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지하게 접근했다라는 것이라도, 그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엄중한 사태를 이해하는데 각자의 견해로 정립시킬 수가 있는데, 그 둘이 나와갖고 무슨 뭐 시시껄렁한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게, 아까 뭐 최경영 앵커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모욕적인 거죠. 그렇죠. 이쪽에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 당사자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가?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국방부 장관이었어, 대한민국에.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야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 내란죄는 감형이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징역 1년 뭐 이런 게 없잖아요. 그쵸. 사형 6개월 뭐 이런 게 없잖아. 그러니까 이거는 all or nothing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보 취급 받더라도 이거는 내란 우두머리 수괴가 아니다. 그거를 계속 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변호사로서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건데 내란죄를 저지른 거고. 바보로 가자. 기억도 잘 안 나고.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하네. 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? 장선철 소장까지 다 그렇게 봤는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봤을까? 조선일보는 이게 야, 다 거짓말이네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을까? 또는 뭐 성창경 TV나 무슨 뭐 고성국 TV 같은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? 그런 것도 참 궁금해요. 극우 유튜브들은 네. 이런 데서 나온 얘기를 지금 뭐 그냥 전하면서 이 얘기를 좋은 얘기로 포장하기 바쁘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로 포장하기 바쁘고. 말이 되는 이야기로? 조선일보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웃기다고 봅니다. 네. 웃기다? 너네 뭐 하는 거냐? 이게 뭐냐?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도 이게 제가 내란 일보가 됐다 지금. 조선일보 거의 신문이 아닌 상태다. 제가 특정 신문을 이렇게까지 욕하는 거는 제가 뭐 별로 거의 없어. 그렇죠. 거의 이렇게까지 없었어. 말하는 거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그렇지. 생각하는 사람인데
요 한 3주간의 조선일보 신문이 아니에요, 제가 볼 때는. 근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, 이 사람들이. 선전선동지라고 보는 거군요, 그러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조선일보도 웃기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 조선일보에 이제 그럴 때는 조선일보가 그러면 엄중하게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가느냐 요새 예. 이게 한 작년 같으면 그렇게 갔을 건데 올해는 그렇게 안 갑니다. 오늘은 이제 일면에다가 자기네들 여론조사 돌린 거 일면 여론조사 돌려고 딱 씹고 국민의힘 이기고 있어 파이팅 이제 이걸로 가는 건데 그 이제 요거를 이제 틀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신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나마라는 거에 제가 그렇죠. 힘을 싣는 거죠. 예. 이 상황을 정당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. 그리고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것은 어떤 특검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.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엄이 해제된 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12월 4일 날 새벽에 해제된 거잖아요. 예. 저는 그날 윤석열이 이제 오후 4시나 돼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기에 낮에 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이제 4시 넘어갖고 출근해가지고 동훈이 오라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낮에 점심을 먹은 거 아닙니까? 김용현 씨하고. 예. 국수나 한 그릇 하지. 그렇죠. 그 11시 반에 점심을 먹은 것이고 점심을 먹고 나서 김용현 씨는 어떻게 한 겁니까?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그 수아에게 핸드폰과 노트북을 부셔라. 그 부신 거 아닙니까? 핸드폰을 두드려 부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타이핑했다는 그 LG 노트북을 그게 부셔진 거죠, 그러면은. 부셔갖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. 중고 인멸이네. 그렇죠. 중고 인멸이네. 그렇죠.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삼청동 안전가옥 안가에서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 그다음에 김주현 그리고 법제처장? 그렇죠. 네. 이완규 이런 모임이 열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모임은 어쨌든 윤석열 방어 모임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삼청동 안가는 야 우리 삼청동 안가 가가지고 논의하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열리는 공간이 아니거든요. 대통령이 거기 가서 얘기해라고 해야만 열리는 공간이거든요. 그러면 제 생각에는 증거 인멸부터 법적 대응, 법정에서의 이 어떤 너랑 나랑 이 진술을 맞춘다라고 하는 일련의 쭉 흐름이 다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러면 그렇죠.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또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공수처가 그러면 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껴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이제 어떤 그러한 지금의 상황에서의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뭐 이 수사력을 믿고 요거를 맡길 수가 있는 거냐 의문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어제 우리가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